안녕하세요 여러분, 띵킹프로그 띵프입니다. 요즘 에펙 한판 콘텐츠를 하느라고 꽁꽁 강좌를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꽁꽁 강좌를 하게 됐네요. 3D 레이어와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멋있는 3D 슬라이드 쇼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진 8장 이상을 준비해 주시고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제 영상처럼 사진들의 뾰족한 끝을 둥글둥글하게 처리해 볼 텐데요.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을 카드 1이라고 하시고, 프리셋은 HDTV 1080 29.97 듀레이션 30초 이상 주시고 OK 눌러주세요. 자, 화면 위쪽에 네모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꽉 찬 네모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필은 상관없고 스트로크는 조금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쪽에 렉탱글 속성에서 렉탱글 패스에 라운드니스 값을 100을 주셔서 이렇게 끝에를 둥글게 말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쪽에 원하시는 사진을 하나 이렇게 불러와서 사진이 쉐이프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트랙 매트라 그래서 이거를 알파 매트를 딱 해주시면, 자, 요런 식으로 쉐이프 레이어에 이 동그란 영역에 맞게 사진이 맞아 들어가게 돼요. 자, 요거 누르면 이렇게 뚫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카드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나머지들도 동일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쉽게 나머지 카드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프로젝트 패널에 카드 1번 컴포지션이 있죠. 컨트롤 D로 복사하시고, 그러면 카드 2번이 되었네요. 자,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사진은 1번이에요. 자, 얘를 갖다가 클릭하시고 Alt를 꾹 누른 상태에서 교체를 원하고자 하는 사진을 이렇게 불러와서 딱 놓으시면 사진이 바로 교체가 되면서 2번 카드가 완성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카드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2 컴포지션을 컨트롤 D로 복사해서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서 교체를 원하는 사진에 딱 클릭을 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다른 사진으로 교체. 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셔도 괜찮고요. 나머지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드 8번까지 완성이 되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카드들을 나열할 메인 컴포지션을 만들어야겠네요.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을 메인이라고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하얀색으로 만드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자, 카드 1번만 하나 이렇게 불러와 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3D 레이어라는 걸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요 정육면체 아이콘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얘를 누르면 바로 3D 레이어의 변환이 완료가 된 거고, 화면을 보시면 중심점의 모양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가로를 나타내는 빨간색의 X축 화살표, 세로를 나타내는 초록색 Y축 화살표, 앞뒤를 나타내는 파란색 Z축 화살표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앞뒤의 개념이 추가가 된 거예요. 왼쪽 아래쪽의 속성들을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포지션도 맨 뒤에 숫자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앞뒤를 나타내는 속성 Z축이 추가가 된 거고요.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로테이션으로 좀 더 입체적이게 회전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액티브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 화면을 영상 출력을 하잖아요. 액티브 카메라 모드인 이 화면에서 출력이 되는 건데, 시점을 좀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탑뷰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시점으로 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3D 레이어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3D 레이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점을 바꿔서 레이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바라봤을 때 이 납작한 레이어가 보이는데요. 얘를 일단은
포지션의 Z축을 이렇게 올려서 한 3000만큼 이렇게 올려볼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위쪽으로 카드가 이동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전면상에서 봤을 때는 좀 뒤로 이동한 거죠. 뒤로 이렇게 해놓고요. 자, 빈 곳에서 오른쪽 클릭 New에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널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여기에다가도 3D 레이어 체크해 놓고요. 얘는 이름을 중심점이라고 지어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 놓고 페어런트를, 카드의 페어런트를 중심점에다가 걸어 놓으면 중심점의 로테이션으로, 자, Y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빙글빙글 돌리면 이렇게 카드가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게 되잖아요. 이런 걸 지금 의도를 한 거예요. 해서 자, 아직은 페어런트 걸지 마시고요. 다시 액티브 카메라로 돌아갈게요. 일단 얘 아래쪽에 뭔가 유리가 비치는 듯한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건데요. 직접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카드를 하나 복사해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뭐 위아래로 이렇게 좀 뒤집어 줘가지고 마스크를 살짝 씌우고 뭐 마스크 페더 값을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오퍼시티를 살짝 낮추면 요런 게 이제 유리에 비친 그림자 같은 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하실 필요 없이요, 편하게 저런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효과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VC 리플렉터라고 하는 자료를 오늘 준비해 드렸거든요. 그거를 설치하는 방법은 요 아래쪽에 제가 설명을 써놨고요. 아래 설명처럼 VC 리플렉트를 설치하셨으면 애프터 이펙트를 한번 껐다 키셔야 이펙트 프리셋 패널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제 카드 1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이펙트 프리셋 패널에 VC 리플렉트를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비디오 코파일럿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VC 리플렉트라고 하는 효과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유리창에 반사된 듯한 그림자가 바로 생기죠. 왼쪽에 리플렉션 디스턴스 값을 이렇게 줄여놓고 오퍼시티 값도 살짝 줄여주고 블러 어마운트 올려서 살짝 흐릿흐릿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카드 1 레이어도 총 8장으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자, 카드를 하나씩 선택을 하셔서 Alt 누른 상태에서 교체, Alt 누른 상태에서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 1번부터 5번까지를 이런 식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 세팅을 완료를 해 주셨으면 얘들을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둥글게 배치를 해 줘야겠죠. 다시 한번 탑뷰로 가시고요. 자, 중심점이 화면 가운데에 보이고 있고 카드가 이쪽에 보이고 있어요. 카드들을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빙그르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1을 먼저 중심점에 페어런트를 걸고 Y 로테이션을 45도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카드 2를 중심점에 연결하고 이번에 45도를 추가해서 90도, 그리고 또 카드 3를 페어런트 걸어서 135도.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어서 카드 4번 180도, 카드 5번 225도, 카드 6번 270도, 카드 7번 315도, 카드 8번 360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페어런트를 걸어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팔각형으로 만들어진 슬라이드 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액티브 카메라로 넘어갈까요? 액티브 카메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자, Y 로테이션을 빙글빙글 돌려보면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Y 로테이션의 수치 값이
자동으로 계속해서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Y 로테이션 앞에 보시면 요 스탑워치가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대보시면은 아래쪽에 뭐라고 써있죠?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뭐 익스프레션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써있잖아요. 자,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딱 해볼게요. 그러면 자, 뭔가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바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떠한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 애프터 이펙트의 모션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입력하냐면 타임 곱하기 30 요 정도로 입력하실까요? 자, 입력하시고 나시면 마우스를 아무데나 하나 클릭을 하시던지, 아니면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 오른쪽 아래에 작은 엔터를 딱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Y 로테이션 수치값이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슬라이드 쇼를 보여주는 모습이 되었는데, 타임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1초에 1씩 수치값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곱하기 30을 해줘서 1초에 30씩 이 Y 로테이션의 수치값이 올라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익스프레션을 잠깐 알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애프터 이펙트의 동작들을 도와주는 간단한 명령어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면 배울수록 좀 더 긴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 단계 업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 3D 레이어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3D 레이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쇼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전체적인 시점을 좀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New의 카메라가 있는데요.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하기 힘드시면 위쪽에 레이어의 New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카메라 꺼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은 많은 숫자들이 보이는데 이런 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프리셋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하면 렌즈를 끼우잖아요.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애프터 이펙트 상에서 기본은 50mm예요. 우리가 카메라를 생성하지 않고 화면을 보고 있던 게 50mm짜리 렌즈라는 거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광각 렌즈라 그래서 원근감이 굉장히 극대화가 되고요. 대신에 화면의 왜곡이 심해져요. 그리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망원 렌즈라 그래서 그 반대겠죠. 자, 우리는 일단은 50mm로 선택을 하고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카메라의 트랜스폼 속성에 보시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움직여도 화면이 움직이고 포지션을 움직여도 화면의 시점이 움직여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을 볼게요. 다시 한번 탑뷰로 가보시면 카메라의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움직이면 카메라의 포지션은 가만히 있고요. 이렇게 줌만 움직이고, 포지션을 움직이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가만히 있고 카메라만 움직여요. 그런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여기 있는 수치값을 직접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이 카메라 워킹을 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요 위쪽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고, 자, 마우스 왼쪽을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좀 회전되는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카메라의 포지션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포지션과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전부 다 수치값이 바뀌면서 화면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줌인 줌아웃이 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의 수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트랜스폼에 리셋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점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파이 카메라 툴로 자, 마우스 왼쪽
마우스 오른쪽, 뭐 마우스 왼쪽을 좀 더 조절하고 마우스 휠 이런 식으로 조절하고 하시면 자, 이렇게 예제 영상과 똑같은 모습의 시점이 되었는데, 자, 이러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예제 영상에서는 요 부분은 잘 보였는데 앞에 나오는 사진들은 굉장히 흐릿흐릿하게 보였거든요. 이런 걸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카메라로 어떠한 피사체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춰 놓으면 거리감이 있는 주변은 아웃포커싱 돼서 좀 흐려지잖아요. 그런 걸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해요. 자, 카메라의 아래쪽에 보시면 카메라 옵션이 있고요. 카메라 옵션에 뎁스 오브 필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ON 해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에피처라 그래서 조리개거든요. 얘 값을 올려놔야 그런 게 좀 티가 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느 부분은 흐려지고 어느 부분은 좀 잘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게 보이는데, 포커스가 어딘가에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포커스를 지금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포커스 디스턴스 값을 이렇게 움직이면 초점이 맞는 거리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 숫자를 이렇게 움직여봤자 뭔가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탑뷰로 가보겠습니다. 탑뷰로 가서 자, 포커스 디스턴스 값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화면상에 카메라에서부터 파생되는 뭔가의 아이콘이 보이죠? 자, 얘를 이렇게 포커스 디스턴스 값을 쫙쫙 늘려서 요 뒤쪽에 있는 사진에 포커스 디스턴스가 걸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뒤쪽에 있는 사진에 포커스가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액티브 카메라에서 확인해 보시면 자, 어때요? 뒤쪽에 있는 사진에 포커스가 딱 맞고 요 앞에 부분이 흐릿흐릿하게 날아가죠?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예제 영상과 똑같이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카메라 워킹도 살짝 해볼게요. 자, 0초에 가서 트랜스폼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에다가 둘 다 키프레임을 찍어 놓고요. 한 5초 정도 가볼게요. 5초 정도에 가서 유니파이 카메라 툴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시점 조작을 해주면 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의 수치값이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에 키프레임이 찍히면서 카메라 워킹이 될 거예요. 자,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유니파이 카메라 툴로 뭐 이렇게 바꿔 보셔도 되고요. 저는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게. 마우스 휠 클릭해서도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 키프레임 찍혀 있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 워킹이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3D 레이어와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하는 포커싱, 아웃포커싱 기능도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